최근에 일본의 기준금리가 1% 이상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엔화가 되게 강세입니다. 엔화가 950원, 950원, 960원 가까이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일본이 우길성천하고 한국이 되게 침체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586 세대들이 은퇴하고 점점 고령화되고 그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이제 퇴직연금을 받고 이제 그네들이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이 생기죠. 그들은 이제 점점 이때까지 모아놓은 돈을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부담해야 되는 의료 비용이나 각종 이제 복지 비용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상대적으로 일본은 이 단칼 세대들이 이제 많이 죽으면서 그들이 남긴 재산이 아래 세대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 젊은 청년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 단칼 세대들에게 들어갔던 복지 비용, 의료 비용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대략 그게 이제 사회에 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용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복지 비용이 아마 대폭 늘어나고 의료 비용이 대폭 늘어나서 우리의 이제 예산이 더 빡빡해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며 세금들이 왕창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이 한국에 있는 국장, 한국 정치는 지금 계속해서 저 재벌가 족벌가들의 이제 장난하는 놀이터가 돼버려가지고 개미들이 대거 미국장으로 이탈했죠. 국장을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장을 경멸하다 못해 혐오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개미들의 인식입니다. 손해를 너무 많이 끼치니까 말이죠. 이 대기업 주주들이 대기업 재벌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 상속해야 되니까 주가를 더 떨어뜨리는 게 그놈들의 수작질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요, 한국 내에 이제 머물고 있는 일본계 자금이 대거 일본 자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생기는 거죠. 한국 주식시장 개폭망하는 거죠.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데 이제 더 이제 일본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가 박살이 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의 경제가 일본 때문에 더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투자금이 더 생겨서 더 많은 이 혁신과 이 연구와 발전으로 상품의 경쟁력을 더 좋게 만들고 더 이제 자신감을 내고 이제 세계를 향해서 이제 무역을 더 이제 활성화할 텐데, 한국은요 상대적으로 이제 고령화되고 이제 재벌가 족벌가들의 이제 혁신, 개혁, 개선 노력 없고 그냥 자기들은 지금 현재 이제 서민들, 국민들, 보통 사람들 떠들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더욱더 한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이 이슈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도 1460원, 1470원 이렇게 되게 1500원 가까이 가고 있고 엔화도 950원, 960원 가고 있는 걸로 봐서 한국의 경제가 매우 불안하죠. 원화 가치가 지금 엉망입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대응이 준비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든 아니면 주식시장 폭락이든 부동산 시장 침체든 세금 증가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많은 여파를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현실 세계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착실하게 살아갈 궁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는 더 신중한 모습들이 필요하고 좀 더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우려스럽게 세상을 내다보고 위축돼서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쪼아가면서 이 절벽으로 내몰라서 너무 극도로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록 지금의 삶은 앞으로 좀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 삶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되게 우려스럽게, 되게 암울하게 살아가자라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내 주변을 둘러싼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더 독려하고 나를 좀 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좀 더 성실히 살아서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성취감을 내보이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남들에게 밥 사주고요, 남들에게 커피 사주고 남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도 가지고 일도 열정적으로 해서 성과도 많이 내고 성취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살아가면 점점 더 위축된 인간관계에 타인과의 교류도 많이 줄어들고 점점 빡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남들에게 조금 더 자신있게 다가가고 아주 작은 거라도 이렇게 베풀 수 있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돈 아깝고 남의 돈은 안 아깝다, 이러면 남의 돈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내 돈도 아깝고 남의 돈도 아깝고, 그렇지만 내가 가진 걸 좀 더 베풀려고 할 때, 그럴 때 나의 삶도 좀 풀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이 원달러 한 요리는 아니면은 엔화가 되게 많이 올라서 원화 가치도 하락할 수 있고, 여러 사항들이 우리에게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런 이 현실 속에서 2025년을 잘 살아내는 길이 뭡니까? 자신의 생업을 잘 지키는 거, 자신의 본업에서 충실하고 월급 받으면 감사해야 하고 또 땀 흘리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애쓰고 남의 도움에 감사하고 표현할 줄 아는 거, 그러고 살아가는 게 더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는 분명히 이전에 비해서는 좀 빡빡해질 수 있다는 거 인정하고 살아가야겠죠.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예전보다는 안 좋다라는 걸 받아들여야죠. 그런 걸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천진난만하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는 되게 부자인 것처럼 의시되고 가시되고 까불고 다니다가요, 그게 아님을 알게 되면요, 그럼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겠죠. 차분히 차근차근 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